지난 시간에 양무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양무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동치중흥이라고 했다 그랬죠. 자, 청나라가 힘이 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청나라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청불전쟁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청불전쟁이 뭐냐면요, 이 당시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화 시키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은 앉아서 당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조공을 바치던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나라는 이 자신들이 조공을 받는 상국으로서 이 베트남을 돕게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돕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간단하게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청나라의 해군은 완전 프랑스 해군에게 개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무운동의 일환으로 증강했던 남양해군가요? 이 복건해군이라는 이 두 해군 사령부가 아주 전면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북쪽의 북양해군은 가담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양무운동이라는 것이 그 개개인의 어떤 역량에 맞춰졌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북양함대는 우리는 일본을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가담하지 않았던 것이죠. 남양해군과 복건해군이 다 깨지는 동안. 자, 그런데 육상에서는 좀 형태가 달라집니다. 물론 이 프랑스군이 화력이 월등히 앞섰지만 이 가까이 붙어있는 청나라 입장에서는 바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반대로 프랑스는 배에서 멀리 돌아와서 여기 상륙을 해줘야 되는데 청나라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게 되지만 그 쪽수의 장사 없잖아요. 프랑스와 청나라는 베트남 본토에서 벌어졌던 육전에서 누가 이겼다고 말하기 애매한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젖잘싸라 그러죠. 우리가 졌지만 청나라는 잘 싸운 거예요. 전쟁에서 졌다기보다는 청나라가 이제 이쯤에서 그만하자 이렇게 화약을 맺게 되는데요. 내용이 진 사람처럼 불리하다는 거죠. 자, 결정적으로 내용은 프랑스의 베트남 보호령을 인정해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청푸신약이죠. 왜냐하면 청나라 입장에서는 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프랑스를 밀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프랑스 입장에서도 청을 마구 두들겨 팰 수는 없지만 이 베트남을 못 먹게 된다면 프랑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수뇌부였던 이용장을 비롯한 청나라 조정은 이 프랑스에게 베트남을 양보하는 선에서 전쟁을 마무리해버렸던 겁니다. 자, 그렇게 양무운동 중간 성적표가 나왔고요. 자, 계속해서 양무운동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 양무운동을 좌절시키게 되는 최종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청일전쟁이었고요. 청푸전쟁으로부터 정확하게 한 10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었어요. 자, 전쟁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 당시 조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 청푸전쟁이 발생하던 그 당시에 조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조선의 개화파들이 일본의 힘을 빌어서 갑신정변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1884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한참 양무운동으로 자신감을 찾았던 청은 이 조선에서 개화파들을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세력도 눌러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청나라는 자신감을 갖게 돼요. 하지만 일본은 이때부터 청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드디어 야, 지금이야!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청일전쟁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자, 조선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동학농민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동학농민군을 막을 힘이 없었던 조선은 청나라에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 보시면 베트남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속으로는 저 여진족 놈들 이러면서 욕을 하지만 막상 위험이 닥치니까 청나라에게 형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청은 역시나 자신들의 조공국이었고 종주권을 행사하던 조선을 잃기 싫었겠죠.
그래서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청이 파병을 하게 되자 일본은 과거 텐진 조약을 근거로 너희들이 파병하면 우리도 파병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싸움을 할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예요. 이때 이것을 본 동학농민군들과 조선 조정은 우리가 싸우면 외세가 개입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일단 화해를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끼리 해결할 테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청나라는 싸우기 좀 애매했던 청나라는 일본에게 야 지들 알아서 한대, 자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고 너희도 나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일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10년이라는 세월을 일본은 준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할 생각으로 온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은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거해서 우리 조선 정부의 요청을 받은 형식으로 청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풍도해전에서 시작이 돼요. 자, 1894년 7월에 있었던 이 아산 앞바다에 청나라 군대가 지원군이 오고 있었는데요. 이들을 수장시켜버립니다. 1000명이 넘는 청나라 병사들이 익사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청나라는 당시 이 아산 쪽과 평양 쪽으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일본은 인천을 통해서 한양으로 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청나라가 힘이 강하면요, 이걸 샌드위치로 작살을 낼 수 있고요. 반대로 청나라가 힘이 약하면 각계격파를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풍도에서 지원군들이 수장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남쪽 아산 쪽에 있던 청나라 육군의 사기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환 방면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대패를 하게 되죠. 자, 이것이 성환 전투를 일본인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일본군들이 굉장히 의연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청나라 병사들이 허둥지둥거리고 있죠. 자, 그래서 패한 남쪽의 청군은 북쪽의 평양에 있는 청군에게 합류해서 평양에서 대대적인 격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평양전투입니다. 이것도 역시 평양전투를 그린 것 같은데요. 청나라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는 반면 일본군들은 굉장히 용감하게 그려냈죠. 왜냐하면 일본 화가가 그린 거기 때문입니다. 자, 이 평양전투에서 청나라는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고요. 일본은 적은 인명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양무운동을 통해서 무기는 청나라가 결코 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투와 훈련에 잘 되어 있는 일본군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되자 한반도에 북양함대가 드디어 출항을 하게 됩니다. 해전에서 승부가 나게 되는데요. 황해해전에서 북양함대가 일본 함대와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것이 바로 해전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죠. 역시 일본군들이 굉장히 용감하게 싸우고 있고 청나라가 막 자멸하고 있잖아요. 자, 이때 당시 북양함대는 굉장히 거함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문제는 훈련도 부족했고요. 몇 대의 거함 이외에는 다 재래식 군함이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작은 함대였지만 훈련과 기동성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청나라의 이 북양함대를 격침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황해해전에서 패하게 되자 이제 전선은 조선을 벗어나서 중국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이제 조선은 일본의 영역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순 쪽으로 일본이 상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는데요. 청군은 또 패하게 되고 게릴라전을 펼치게 되자 화가 난 일본 군들은 이 여순 지역에 마구잡이로 학살을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패한 북양함대가 모여있는 위해를 일본이 공격을 하게 돼요. 결국 이 위해 포대가 일본에게 함락이 되죠. 또 그림이 보면 청나라 군들이 허둥지둥거리면서 패하고 있죠. 그리고 이 청나라 제독이었던 정여창은 승부가 결정난 것을 보고 음독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청일전쟁이 일본의 완승으로 끝나버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진을 보시면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쪽이 청나라죠. 그리고 이쪽이 일본입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의 밀리터리 수준으로 보면 둘 다 우습지만 누가 더 좀 오합지졸처럼 보이나요? 당연히 이쪽이죠. 머리에 이게 뭐예요? 중국 전통 옷에
수건 같은 걸 두르고 있잖아요. 이 총은 좋을지 몰라도 뭔가 오합지졸의 느낌이 풀풀 풍기잖아요. 반대로 이쪽은 일본군입니다. 근대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느낌이 들죠. 만약 이 복장에 백인들이 이 복장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사진을 보면 뭐 영국군이라든지 독일군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일본이 훈련이 잘 돼 있었고요. 일본은 근대화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일본 놈들이 이제 요 나쁜 새끼들이 이제 이겼으니까 조약을 맺게 되겠죠. 그래서 조약 이름이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확인된 건가요? 1885년에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맺었던 조약이고요. 조약의 내용은 조선의 독립국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조우라고 아니고 조선에서 발 빼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배상금을 은자 2억량을 내놓으라 그래요. 자, 이때 당시 전쟁이 참 비윤리적이었던 게요. 청나라가 대통 얻어 터졌는데 청나라는 머리가 깨지고 일본은 그냥 손목이 삐끗했는데 손목 삐끗한 놈이 머리 깨진 놈한테 치료비 내놔라는 거예요. 배상금 2억량은 이 정도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요. 청나라의 예산의 한 2년치, 3년치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해군이 전투를 벌였는데 중국 해군은 전멸해버렸어요. 미국 해군은 항모 한 척을 잃었는데 미국이 배상금으로 너희들 2년치, 3년치 해당하는 예산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제. 자, 일본은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이 요동반도는 이 러시아를 주동으로 한 삼국이 간섭해서 결국 얻어내지 못하지만 이 타이완은 이 일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런데 이것은 또 얻어 터졌죠. 청시기가 또 맞은 거예요. 일본에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동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 또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별거 아니래. 야, 일본한테도 줬대. 이러면서 다 달라들어서 이걸 어떻게 뜯어먹을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용장이 안 돼! 그러고 있죠. 안 되기 뭐가 안 돼! 이러면서 열강들이 또 달라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청일전쟁은 굉장히 큰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게 됩니다.